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부터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도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도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찰은 2년 전 감독 선임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진척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경찰이 홍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지난 2024년 7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며 필요한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선임 발표가 있자 시민단체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홍 감독을 발탁했다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이를 포함해 고발 사건이 모두 8건 접수됐는데 피고발인 가운데 홍 감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그동안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고 현재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협회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 문체부 감사와 행정재판에서는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죠.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4년 11월 규정상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추천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축구협회 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지난 4월 감사 내용과 징계 요구 등 조치에 문제가 없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던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이임생 이사가 감독을 추천한 것은 축구협회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체부 감사나 법원 판단과 달리 형사사건에서 정 회장 등이 받는 혐의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의사결정 과정의 고의성이 인정돼야 해서 경찰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홍 감독이 자진 사퇴를 발표하고 정 회장도 이번 월드컵 이후 퇴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수도권에 이어 서남권에 제2의 반도체 기지가 조성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기로 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진홍 기자, 오늘 대국민 보고회에서 관련 투자 계획이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서 제2 반도체 기지 조성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각각 2기씩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기를 짓는 게 핵심입니다. 투자 규모는 800조 원에 달합니다. 충청권에는 81조 원이 투입돼 이른바 삼전닉스의 대규모 HBM 패키징 공장 건설이 추진됩니다. 동남권과 대구 경북권은 부산과 구미 등 기존 반도체 산업 기반을 활용해 소부장, 즉 소재와 부품, 장비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를 책임지고 인허가 기간 등을 단축해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직접 투자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우선 이 회장은 반도체 투자 구상과 관련해 전력과 용수, 인력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서남권 반도체 400조를 포함해 총 1,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현재 행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취재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보고회에서 청와대 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맡을 직할 담당관을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들 사업을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특혜이자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끌어낸 결과라는 야권의 비판도 거듭 반박했습니다. 기업의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며 국가적 필요를 관철해낸 게 아니라 균형 발전과 새로운 반도체 거점에 대한 수요가 일치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수와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많은 서남해안 일대를 기업들이 성장과 이윤의 관점에서 선택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기에 불가피하게 수도권 집중 정책이 취해졌고 영남을 중심으로 산업이 배치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전국에 골고루 투자하기엔 자원이 부족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호남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된 게 이번에 기회의 요인이 된 측면이 있다며 인프라 구축과 세제 등 기업 투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이 호남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걸 두고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네, 민주당은 다양한 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엄호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 산업을 볼모로 한 정치 도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당 반응부터 살펴주시죠. 네, 우선 민주당은 철저한 경제성 분석과 시장 논리, 장기 안정성 검토 끝에 내린 전략적 결단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업의 멱살을 잡아 끌었다는 등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며 관용 없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박지원 의원 역시 아침 라디오에 나와 팔을 비튼다고 기업들이 손해날 일을 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남과 충청, 강원에도 전력국방 반도체나 피지컬 AI, 로봇 산업 관련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소지역주의로 나눌 문제가 아니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표정은 싸늘합니다.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투자 결정을 이끈 건 강요가 아닌 행정 지도라는 취지로 말한 걸 두고 관치 개입 자백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호남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 절차로 결정된 것이 맞는지 묻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과 TK 지역 정치인들도 잇따라 국회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이재명 정권이 반도체로 불장난한다며 가세했고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과 합동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다만 호남에 기반을 둔 이정현 전 의원은 사실이라면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다. 정말 기쁘다고 반겼습니다. 네, 당 상황도 짚어보죠. 양당 모두 내부 집안 싸움으로 시끄러운데 민주당에선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록 여진이 이어지고 있죠. 네, 유 작가가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뒤 여권 내부 갈등은 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육선 송영길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의 이른바 친노 적통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어요. 노무현 적통 이런 걸 따지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청래 후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정청래 전 대표가 즉각 SNS를 통해 100% 허위 사실 유포다. 당연히 애도하고 참석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송 의원은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점을 강조한 거라고 해명했는데 사과는 없었습니다. 최고위에 참석한 친청계 의원들은 오히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 관련 허위 사실을 흘렸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2차 검찰개혁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 요구로 연기됐다는 취지의 김 총리 주장이 맞느냐고 따져 물은 겁니다. 양측 갈등이 봉합은커녕 악화일로로 치닫자 당 내부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가 떠오른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징계 재개를 예고한 뒤에 여전히 뒤숭숭하죠. 네, 징계 위협은 일종의 블러핑 전략 아니겠냐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우려도 여전합니다. 친한계를 넘어 김재섭 의원 등 친오세훈계 의원까지 징계하면 자칫 분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갈등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요. 공개 충돌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당내 구성원들이 다 적으로 보이면 저는 리더를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원팀을 가기 위해서라도 장 대표님 내려오셔야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구분하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본인들 그렇게 책임감 강하다고 사퇴 얘기했으면 사퇴하세요. 또 조직부총장 강명구 의원이 메신저로 징계 대상자를 논의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최고위가 열릴 때마다 충돌이 반복되고 있지만 당권파와 소장파의 것 없이 입장은 완고하고 당장 뾰족한 탈출구도 모색하기 어려워 한동안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행위 피의자를 추가 입건해 모두 13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명백한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경찰의 수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사건 가운데 종결된 한 건을 제외한 57건, 관련자 13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체육단체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자 9명 가운데 성조기를 두르고 출입문을 막았던 30대 여성을 포함해 7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 짐을 수색하려 했던 5명도 신원이 확인돼 일부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3명이 늘어나 모두 6명을 수사하고 있고 이 가운데 5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모욕과 공무집행 방해 11건, 시위 참여자 사이 폭행과 공중협박 등 43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3일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 1명은 구속됐습니다. 네, 시위가 길어지고 있는데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시위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3주 동안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모두 200여 개 기동대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적정 규모 경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봉쇄 장기화로 민간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 대해선 시민들이 참정권 침해 의사 표현을 위해 개별적으로 모인 특수한 상황이라며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 간 불법 행위라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면 신병 확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첨단 인공지능 AI 산업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미국에서도 AI 기업들의 이익 분배를 놓고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누가 얼마나 어떻게 내놓을지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의 AI 기업 엔트로픽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입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결국 고용 불안정과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실업률 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본소득이나 AI 국부펀드, 디지털 배당금 등을 거론했습니다. 엔트로픽의 제안은 AI가 창출한 막대한 부가 극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교황 레오 14세의 회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There is a real possibility that AI will displace human labor at a very large scale. If that happens, supporting those displaced will be a moral imperative of historic proportions. 업계에서는 오픈 AI도 AI 기업들이 나서 공공자산 펀드를 설립하자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경쟁적으로 AI 이익 분배 논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AI 기업의 지분을 일부 인수해 그 이익을 환원하는 방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We're talking about giving back something to the public. And if we do that, the public will become very rich. 민주당에선 AI 기업들의 지분을 50%까지 넘겨받아 7조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를 만들자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AI 기업들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급격한 실업률 상승이나 세수 부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장됐다는 겁니다. Just remember that these are American companies. Their success benefits the stock price of which many Americans are investors in. It generates taxes of which helps many Americans. 무엇보다 과도한 이익 분배가 AI 혁신을 저해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특히 취약층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